예, 바로 어제죠. 저희 톱10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이 인용됐죠. 법조계에선 보통 체포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확률을 1% 미만으로 보는데 그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이례적으로 법원이 경찰의 체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출석 당시부터 체포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진숙 전 위원장. 석방 직후에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저가 남편과 함께 타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저와 함께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주권국가, 대통령 주권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주권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소한 평론가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50시간 만에 수갑을 찼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누구나 유치장에 갈 수 있다.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고 방통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미디어의 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로 지금 본인의 그 체포에 대한 부당성을 저는 설명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미만의 확률을 뚫었다는 것.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확률이란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근데 그 확률을 뚫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경찰의 체포가 아주 상당 부분 부당했고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혐의가 짙더라도 최소한 경찰이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인권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는 걸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한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 문제를 명료하게 얘기한 거는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시 업무를 수행할 때 세 차례 걸친 출석이 어려웠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이렇게 아주 거칠게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권의 뜻을 받들어낸 그런 경찰의 충성 수사가 아니었느냐. 그거를 직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어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 필요성이 없다.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진행됐고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발언 등이 유튜브 등에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체포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단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경찰의 체포는 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상당히 조사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성실히 수사를 받을 것을 약속한 이상 더 이상 체포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체포의 적법성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불법성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긴급 체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였고 영장에 의한 체포라 하더라도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석방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포가 되어 있던 48시간 동안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그 수사를 했다면 더 이상 구금 상태에서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불법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예.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아주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마치 모두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부분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도 매우 잘못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형사사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발언한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등의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준수 위원장이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쳤다거나 어디 가서 법인카드로 뭘 사 먹었다거나 이거 가지고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요? 아니죠. 발언 내용이 그가 저기 선거법 위반을 혐의가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가 공무원 신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것은 형사적 사건이지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사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떤 이것은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기웅 대변인, 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체포 적부심에 나아가면서 나와 남편이 타고 있는 차를 앞에서 막아서고 나를 체포했다. 수갑을 채웠다.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다. 체포 구금된 건 나 개인의 인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체포되고 수갑을 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느꼈을 그 황당함이 있고요. 또 이 소식을 접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더 큰 뭐 죄가 있나? 뭐 현행범으로 뭐 나쁜 짓을 하다 걸렸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돈을 주다가 아니면 받다가 걸렸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번에 법원의 어떤 판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권인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신 구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을 뿐더러 지금 말에 대해서 이틀막 하는 겁니다. 아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출근하자마자 다음 날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상황에서 이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을 시켰냐. 그래서 유튜브에 나가서 좌파 집단과 민주당이 상상 이상의 것을 상상하는 것을 뭐든 다 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한다. 이렇게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 문제를 지적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3월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나머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니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하고자 하는 것도 해줘라. 그걸 안 하는 건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무유기다. 그리고 현행범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체포하고 수갑까지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본보기를 보였고 내가 말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평론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여러 가지 논평을 내지만 이거 한 번 정도 조금 돌아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의 아닌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요. 정치권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저같이 그래도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이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2번을 더 신청했었고 검찰에서 반려를 했고 오늘 확인했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경찰의 일방적인 발표에 의해서 경찰 출석 요청에 6번이나 불응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추인 부의장.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찰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장관급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인신을 구속해서 수갑까지 채운 건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경찰, 검찰, 법원 세 기관을 다 컨트롤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렇죠. 두 번은 기각했는데 검찰이 한 번은 받아들여주고 그거를 또 인용해준 그 법원이 발부를 해준 체포영장을 거는 발부해줬다. 법원이잖아요. 예. 세 기관을 우리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거든요. 지금 저희 사실 민주당 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 사법개혁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법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서 지금 검찰과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도 컨트롤하고 법원도 컨트롤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한 명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기획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느냐? 일반 국민들은요, 경찰이 출석 요구서 했을 때 3회 불응하면 전부 다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그 3번 나는 그 6번 못 받았다. 뭐 우편으로 오는 거 예. 날짜도 안 맞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갈 뿐만 아니라 팩스, 전화로 다 연결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9월 27일 국회 출석 그 필리버스터 때 법원이 예. 갔어야 된다. 그것도 출석이 불가피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법원은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일반 국민들 그렇게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 내가 생계가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불출석한다고 불출석 그 사유서 내면은 다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3번 그거 불응하면요 다 체포영장 발부돼서 다 체포됩니다. 본인이 오히려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6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이후에 체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건 알겠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세 기관을 민주당 정부가 다 컨트롤했다 공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이 경찰 측이 알아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검찰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면 그 경찰의 비대함으로 인한 수사의 편향성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쪽 또는 법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중수청이든 국수본이든 경찰청이든 이러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경찰이야말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어느 경찰이 권력의 실세에 대해서 수사를 감히 개시합니까? 그런 예를 생각나시면 의원님들께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개혁하자고 하시면서 왜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예, 앞으로 검찰개혁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해서 뭔가 보완이 될지요?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요. 자, 최선욱 네. 지금 보면 이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기본시효는 6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12월 3일까지는 체포를 해야 된다. 이거 기소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법원도 그걸 받아들여 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예외 시효가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 관련의 위반 시엔 10년이다. 6개월이 아니고 10년이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뭘 긴급하게 체포할 이게 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해년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끔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633 원칙에 따라서 법원도 진행하죠. 그런데 2014년 2월 13일에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무원이었을 때 특히나 이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용해서 이 죄를 범했다는 사람들에겐 10년으로 이 법이 연장됩니다. 자, 경찰에도요. 그 이른바 로스쿨 출신 변호사, 그다음에 사시 출신 경찰관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법령 하나 확인 안 하고 이거를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합니까? 법원이 발부해 준 것도 저는 이례적입니다만은 법원은 제가 보기에 검토를 하지 않고 당연히 경찰이 이걸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 안 하고 체포영장했다? 저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 드는 게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이게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은 검찰이 앞서 청구한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두어 차례가 거절했다는 게 아마 있습니다. 예, 3번 청구했는데 2번은 검찰이 기각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공소 사실에 뺐다는 거, 체포영장 청구 사실에 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찰이 무언가 본인들이 법원에 유리한 것만은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찰이 앞으로 더 큰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 이걸 어떻게 더 남용할 수 있는가에 매우 위험한 사례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사후지만 명백히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보면 이 체포영장에 보면
피의자는 방통위원장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그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예외 조항, 그건 충분히 이것들로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지금 최수원 평론가의 지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용의 문제의 판단은 그것은 나중에 본안 사건으로 갔을 때 재판부가 이 사건이 과연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사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 예외 조항을 정말 몰라서 6개월 시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준비를 저는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바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다가 영장을 요청하고 검찰이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보고선 영장 발부한 거예요. 이 과정 어디에도 불법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공선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법정에 가면은 치열하게 논리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유효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바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기소의 혐의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속성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나름 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이 됐고 오늘은 조용히 있습니다만 내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면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게 될까요? 그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